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그 예시된 명조를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두 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한 두 개의 명조를 해설을 하고 그러고 이번 강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명조를 감명하기 전에 반드시 맨 처음 어떤 생각을 하라고 권유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타고난 운이 기한가 천한가, 그 귀천은 반드시 사주에서 찾으셔라. 사주를 잘 살펴보고 그 순패와 진태, 희기를 잘 살펴보면은 귀한 사준과 천한 사준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기하든 천하든 간에 이 사주가 궁하고 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궁하고 통하는 때는 이 대운에서 찾아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주를 살펴보기 전에 해야 하는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한 15년 이상을 하면서 이제 좀 뭔 좀 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판이 보인다, 내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둔해가지고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만 겨우 1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났어야 이제 판이 보입니다. 근데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답답한 적이 많죠. 뭐 격이 어떻고 국이 어떻고 하는데, 설명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막상 그 격국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막하죠. 그 격국에는 일단 네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형상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죠. 아주 강한 사주, 그것은 우리가 상을 따질 수가 있죠. 그걸 흔히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목을 곡직격이라고 한다, 수를 윤학격이라고 한다, 토를 가색격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격을 따질 때 이것을 상을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그건 강한 사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주, 균형을 잘 이루었거나 약간 강하거나 약간 약한 사주,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정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격에서는 뭘 따지냐 그러면은 원령에서 사령한 그 천간, 원령에서 사령한 천간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와가지고 뭐 정관이다, 편관이다, 정제다, 편제다, 뭐 정인이다, 편인이다, 식신이다,
아, 상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8가지 정격을 따지죠. 그 다음에 이게 약하다, 아주 약하다. 그러면은 이 약한 사주는 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종격이다. 그 종격의 일부로 화기격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격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작게는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따지고 나가야 되는 게 격국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것은 원칙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아는 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그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전부 다 헛겁니다. 차라리 제가 강의하는 이 영상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고 몇 번씩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댓글로 이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거기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국을 찾은 다음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3년을 공부하고 5년을 공부해도 용신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원칙은 묘수, 그 신의 한 수, 이런 걸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알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 때 어떻게 그 용신을 구분을 하느냐? 그게 이 순패, 진태, 희기를 전부 다 볼 줄 알아야지만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순패, 진태, 희기예요. 여기에서 용신이 나옵니다. 격은 격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을 알면은 희신과 기신을 알게 되고 그 외에 구신과 한신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원칙을 알아야지만이 구분이 되지.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공부 헛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년을 걸렸는가 봅니다. 하여튼간에 원칙을 벗어나 공부, 이 명리학이 그렇게 쉬운 공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의 한 수나 기발한 한 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건명이죠. 이 사주가 정미, 이민, 갑자, 병인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있고 대우는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유 이런 식으로 역행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인데 음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일원이 간목인데 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목은 뭐 동양목이다. 이렇게 하여튼 비유는 동양목이다. 뭐한다. 뭐 그렇게 그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거 다 헛겁니다. 제가 비유를 해 드리자면은 간목은 뭐냐 그러면은 봄에 싹이 터가지고 쭉 뻗어 나오는 새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간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죽순이 있죠. 우리 눈에 띄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장마철에 오이 자란다, 오이 자라듯 한다 그러죠. 그것도 자라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다 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간목은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자라 표현할 때 날생자를 씁니다. 근데 이건 날생자를 아닙니다. 자랄 생자입니다. 그 생자는 땅에서 초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자라면서 올라가는 것을 본떠서 만든 생자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하고 표시를 하고 생은 자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양목 뭐 어떤 사람은 전봇대가 간목이다. 어떤 것은 소나무가 간목이다. 잣나무다 간목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시고, 그렇다면 이 간목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성장을 이 사람의 사명으로 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성장하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으냐. 이 사람 그럼 봄에 태어났다. 봄에 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왕한 때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일원은 상왕휴 수주에서 왕한 때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휴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주가 왕한 것보다는 인수인월에서 태어난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상왕도 그 전체적인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달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 화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이게 화는 인월이기 때문에 인수월이죠. 인수월이면 상이고, 그런 비겁월이면 왕이니까 이것은 화는 징기한다. 그런 상왕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이 순패를 따져야 되는데, 자 진기는 따져봤고요. 순패를 따져야 하는데, 순패는 일단 우리가 천복지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두절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복지재와 개두절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정미입니다. 이건 뭡니까? 천복이죠. 천이 땅을 생해주기 때문에,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복이죠. 여기 이민, 비가 내려서 나무가 큰다. 이것도 뭡니까? 천복이죠. 갑자, 이것은 수생목이 된다. 땅에서 하늘을, 천간을 생한다. 그러면 이건 지재가 되죠. 땅이 딱 받치고 있다, 싣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덮고 있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지재가 되죠. 이러한 것들은 순패 중에서 순입니다. 순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천복지재나 개두절각을 봤을 때 이것은 전부 다 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천간에서는 목생 화가 되죠. 갑생 병이 되죠. 그렇죠? 정임은 수극 화가 되죠.
목극 토가 되고 수생 목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천간의 기능과 지지 기능은 어떤 것은 순이 되고 어떤 것은 패가 된다. 이쪽에서는 패가 됐고 이쪽에서는 순이 됐다. 이것은 가까운 것만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고 자에 간목이 자리를 했고 시에 인월에 간목이 태어났다. 미도 뭐가 있냐? 방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미정을이 있죠. 미에는 정을기가 있는데 그 을이 있기 때문에 방근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갑의 세력이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임은 목을 생하는데 정이 임과 합해가지고 정임 합을 하면은 이 둘의 기능이 일단 정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의 세력이 제법 괜찮기 때문에 정임 합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데 이 강한 기운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이 강한 기운을 억제하기는 너무 강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아주 강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설기를 해줘야 됩니다. 설기에 여기 병이 제법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병인 중에는 무병갑 해가지고 병이 자리를 하고 여기도 병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 정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 정이 있고 해서 이 병은 뿌리도 좋고 또 이 그 비견이 있죠. 그 비견 겁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아주 잘 짜여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지만은 여기 자가 있고 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극화를 해가지고 이게 그 안 좋은 역할, 그러니까 패하는 기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는 전부 다 갑이나 인이 둘러싸고 있고 임은 정님이 한 목으로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을 해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주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귀한 사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 사주가 과연 이 운에서 어떻게 적응이 될 건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 처음에 신축운입니다. 신축운인데 이 축은 여기에서 자축 지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여기 축은 축생금 해가지고 신금이 상당히 세력이 괜찮아지죠. 근데 이 신금이 세력이 괜찮아지지만은 이것은 갑을 극하기보다도 병신과 합해서
수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병의 기능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병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활성화되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신축운에는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경자운인데, 경자운은 비록 자가 오지만은 이 자는 경을 설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금의 역할을 설하죠. 설하는데 자미가, 미토가 자를 극하고, 또 이 자를 두 인 중에 하나가 설기하니, 여기에는 이 경자가 수기를 발휘해 가지고 병한테 좀 좋지 않은 병의 활동력을 저감시키는 그런 때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 다음에 기해를 한번 봅시다. 기해는 인해가 합목이 되죠. 기는 이 임을 제어하죠. 비록 기가 힘은 없지만은 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은 정과 더욱 합하게 되고 정임 합목으로 가게 될 그런 기운이 더 커지죠. 그럼 목의 기운이 커지기 때문에 병은 더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주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되면은 그 과거에 합격을 하거나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무술운이죠. 자, 인오술 해가지고 그 화국을 이루는데, 이 화국을 이루는데 병이 투출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화국이 그런대로 또 세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 병이 더욱 활성화되겠죠. 그런데다가 무는 또 임을 제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상당히 이 사람이 운이 좋다 해서 여러 가지로 그 관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유를 보십시다. 자, 정유를 보면은 이 정이 절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절지에 태어났고, 그래 힘이 없어요. 이 별로 병에 도움을 못 주죠. 그런데다가 이 정은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금생수를 할 수도 있죠. 해가지고 이 정의 기운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코 좋은 운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병신운에 가게 되면은 자, 신자 수국을 이루고 이 수는 인신충을 하고, 이 병이 그러면은 비록 도와주는 세력으로 왔지만은
힘을 못 쓰잖아요. 이 임은 또 뭐가 됩니까? 비록 여기에서 합을 하려고 하지만은 친자 수국을 이룬 데다가 인신충을 해주니까 이미 제법 이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 어? 사령한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건방져진다. 이미 세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은 또 병을 극하게 되죠. 해서 이때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운이 오게 된다. 이때를 잘 넘겼다고 하면은 을미나 갑오 이렇게 그 노년 운으로 가가지고 노년이 참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운 귀한 사주지만은 그렇게 이 풀리는 시기가 불과 한 20년. 그것도 아주 좋게 풀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좋은 사주가 있지만은 이게 그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나 관으로나 별로 좋지 않은 운이다. 그래서 그 공통을 보면은 여기 통하는 때는 이 말년인데 이때까지 잘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궁한 20년이 있게 된다. 이때가 어려운 때다. 좋은 사주지만은 좋은 사주가 이렇게 운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설하고 씨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한번 이게 제가 설하고 씨는 그 설하고 씨의 그 책을 보면서 적선수 징의 책을 보면서 바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적천수 징의 이 한자를 보면서 제 해설을 들으시면은 더욱더 좋으실 겁니다. 자, 간목, 생어, 인월, 인시. 간목이 인월, 인시에 태어났다. 근데 목이 목눈 기허. 목이 이 눈은 어릴 눈자입니다. 어릴 눈자인데 목이 어려서 기가 허하다. 근데 이것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고 간목이 이때 인월 인시면은 그 압력이 꽉 차가지고 뻗쳐 올라가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되면은 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로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수가 원래 맞는 말인데 이 고로수가 나오는 때가 이 인월이지 않습니까? 응? 근데 기가 허하다? 이것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병화해동 이 병화해동 적한 위용 병화가 해동을 하고 우리 언걸 풀어낼 때 해동한다고 그러죠. 해동을 하고 그 추운 것을 대적을 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죠. 근데 이 임수 극병위 기다. 이 임수가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기신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최희 가장 기쁜 것은 정림지합이다. 정림지합이다. 정과 임이 합한다. 해서 목을 했으니 목으로 화했으니 반생병화 오히려 병화를 생한다. 이게
정님 화목을 해가지고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유년 본속 불길. 이게 계유 대운이 아니라 계유연에는 이 굉장히 불길한 걸로 봤는데, 이 사람이 볼 때 개인 희 기쁘게도 기재 기토운 기토운에 있어 가지고 능극 개수를 기토가 이 기토운을 얘기합니다. 예, 이때 계유연이었나 보죠. 기토가 개수를 극을 해서 진이 진첩했다. 이때 자의진첩 뭐냐 그러면은 이거 중국에서 자의는 뭐냐 그러면 속과 같은 그런 저기를 과거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진첩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과에서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운에서는 무운 묘년 발갑을 했다. 그때 무운은 임을 극하고 인호수를 이루는데 병화가 투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발갑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장원급제했다. 3등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시험에 합격을 했다. 전시에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석하게도 석한 어지 한어지 지지에 한계가 있어서 미능대용 아직 크게 쓰이지는 못했다. 이거 지지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운이 정유병신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눈 기허 이것도 옳은 게 아니고 미는 애석하게 지지의 한계가 있었다. 이것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조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명조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명조는 이것도 역시 건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명이고 자, 정의 이민 갑술 갑자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이것 대우는 이민이 같기 때문에 음이고 정해년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대우는 똑같다. 이 명조하고 똑같죠. 여기 간목 역시 간목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진태를 보십시다. 진태도 역시 전하고 똑같습니다. 인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론은 왕하고 화진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패를 보십시다. 자, 정해. 그러면 해는 절각됐죠. 이민. 이것은 천복이죠. 갑술. 이것도 절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이 절각됐죠? 아니면은 이것은 절각으로 보는 게 갑으로 봤을 때는 절각 맞죠. 그 술로 보면 개두죠. 그렇죠? 술 입장에서 보면은 갑이 극을 하기 때문에 개두고 여기는 갑자 하면은 이것은 지제가 맞죠. 지제. 이렇게 봤을 때 순패가 서로 뒤엉켜 가지고 있죠. 뒤엉켜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인의 한 목이 되고 정님 한 목이 되고 오술도 여기
국이 화국이 되지만은 여기 정이 투출해 있는데 이 정이 별로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세를 이루기가 어렵고, 자는 수라고 서로 극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로 봤을 때 일단 인해가 한 목이 되고 인월에 태어났고 수생목해서 목이 비견이 또 있고 자가 갑을 또 생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일주지지가 술이지만은 이것은 목이 강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목이 강왕하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것을 능히 제어할 만한 재관이 있거나 재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목의 기운을 설기할 만한 화가 있거나 그랬는데, 다행히 여기 화가 있는데 이 화는 절각이 돼가지고 힘이 없는 데다가 정림 합 화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화는 존재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주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다. 사주가 좋지 않다. 좀 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정을 용신으로 쓰는데 합해버렸으니까 이건 용신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인의 이게 이 상을 이룰 만큼 그 목직격을 곡직격을 이룰 만큼 이게 강왕하지도 않단 말씀입니다. 이 저걸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를 용신으로 쓸 수도 없고 임을 용신으로 쓸 수도 없고 정림합해버리니까 용신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이 술이 있는데 이 술은 갑에 의해서 극을 받고 또 인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자는 목을 생해가지고 또 술을 극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주에는 쓸만한 용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한 사주다. 그러면은 이 천한 사주가 어떻게 발전을 해 가는지 신축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차를 자축 토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천간에 토가 없기 때문에 무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을 이루는데 이 신이 여기에서 이 사주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다. 경자운을 봐도 역시 경은 자에 의해서 설기되어서 관운이 있을 수가 없다. 신축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신축운만 또 못하다. 기해 오게 되면은 기가 임을 제어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 해가 있어가지고 이거 절각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술운을 봅시다. 무술운을 보면은 이때는 그래도
이 갑술의 술과 비견이 되고 이것도 무도 비견이 되고 또 임을 제어하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지만은 그래도 간목을 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운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무술운에는 어떻게 간신히 버텨볼 만하다. 그래도 좀 굶지는 않을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유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가 개두가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이 유가 어디 들어간다고 해도 자수와 해수가 있어가지고 유를 유금을 설기를 해가지고 해수가 설기를 해서 인과 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금이지만은 이게 목한테 대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한다. 해서 금절이다, 금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도 세력을 발휘를 못하고 자 여기 병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운에 의해서 절각이 돼가지고 힘을 못 쓰고 여기가 신자 수국을 이루게 되죠. 신자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 병은 아무런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운으로 볼 수 없다. 만약에 을미까지 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래도 을미를 갔다고 해도 이게 어려워지네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을이 투출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을은 뭐 여기에서 특별히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투출된 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갑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이 사람의 일생은 잘 살아왔다고 그래도 무술운 이때 반짝했을 뿐 달리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사주를 보면은 인의 갑에 이거 재가 돼가지고 이게 궁겁쟁재가 되는데 이게 만약 이 궁겁쟁재가 활성화되는 때가 기해운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때를 넘겨야지만이 무술운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때를 지내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갑생인월, 갑이 인월에 태어났고 득시 당령했다. 이것은 시에 당령하는 때를 얻었다 하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당령한 때가 이 인의 무병갑에서 갑에 해당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예컨대 여기 정화를 정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데 정화를 써야 하는데 화위 임수합거 이 정화가 임수에 의해서 합거된다. 또 예컨대 술토를 쓴다. 술토를 용신으로 쓴다.
하면은 이내가 합해 가지고 이내 생합 극술 술토를 극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으로 또 용신을 못하고 술토도 용신을 못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패가 불일, 일생 성패가 하나가 아니었다. 많았다. 그래서 형모가 다단했다. 형은 뭐냐 그러면은 벌 받는 거죠. 모는 이건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 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형모가 다단했다. 환, 희, 중운 불배, 온포이이. 환, 도리어 중운이, 중년운, 여기서는 기해, 무술이 중년운이 되겠죠. 3, 40대이기 때문에. 그 중운이 불배, 배반을 하지 않으니 온포이이. 그 배골치는 않았을 뿐이다. 소위 합이 소위 합지의자 명리유여. 그 이 합 정림합한 거 이거 얘기하죠. 이게 마땅하면 명리가 유여하고 명리가 남아 돌고 합지불의 합이 마땅하지 않으면 형상 파패한다. 형상으로 파패한다. 형상하고 파패한다. 형으로 상하고 파에서 패한다. 자, 이렇게 해설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